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학을 벌인 심리전공자입니다. 네, 오늘도 혹시 제 채널을 찾아와 주신 분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번 한 번밖에 말씀 안 드렸구나. 어쨌든 말씀드리자면 약간 지루할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들어보시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하는 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가시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왕 들어오신 김에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우리는 정말 헬조선에 살고 있는 것일까? 입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개인으로부터 미디어까지 폭넓게 사용되어 오고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마다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정말 헬조선에 살고 있는 것인가? 실업률은 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가 경제 성장의 폭도 사실 크지 않죠. 코로나 이후로는 다들 아시겠죠? 알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일찍이 실업 문제가 국가적으로 문제시될 정도였고, 현재 제가 확인 가능한 내용 안에서는 20년도 기준으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총 실업률이 16%, 청년 실업률이 40%, 이탈리아는 전체 실업률이 9%, 청년 실업률이 29%이고요. 미국은 전체 실업률이 6%고 청년 실업률이 11%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전체 실업률 5%에 청년 실업률이 8에서 9%예요. 네.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 수준도 대부분 국가가 다 비슷비슷해요. 10에서 20년 전만큼 다이나믹한 성장을 보이는 국가는 정말 흔하지 않아요. 최근 한 4년, 5년 동안 아일랜드가 한 8%를 계속 찍고 있고, 그 외의 국가들은 그냥 2에서 5%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어쨌든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우리는 왜 굳이 헬조선을 외칠까? 이에 대한 제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정보가 빈약해서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마무리할 때 최대한 정리해서 전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오류를 범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댓글로. 그럼 확인하고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정리하고 표현하는 데 어떤 나름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시작할게요. 여러분은 이제 진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저는 따로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있다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나 무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가 한때 주말이면 가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사당 솔밭 도서관이라고 사당동 이제 외진 곳에 있는 도서관이에요. 거기 이제 벽에 쓰여있던 글귀가 저한테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냥 의미만 말씀드리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오직 이것만이 진리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이야기죠.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좀 저를 돌아봤었어요. 네, 그리고 그 말의 의미가 상당히 와닿았거든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 말을 왜 하는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현재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들을 이거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 후반이었나요?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을 세상에 발표하던 순간이 산업혁명하고 인터넷 보급 이래로 가장 빠르고 강한 변화를 가져온 시작점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지금은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 사람들이 좀 따라하기 힘들 정도예요. 실제로 40, 50대, 50대만 넘어가도 이제 핸드폰 어플 사용하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아요? 이렇듯 이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변화가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많은 걸 손해보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들이 이제 사람 간에 발생하는 격차 같은 걸로 인해서 말이죠.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는 우리 내면에 이제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긴장감 또한 알게 모르게 생겨나요. 심지어 요즘 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격차도 실시간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 말을 앞서 한 이유는 우리는 이제 사회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를 마주하면서 마찬가지로 진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회 변화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적응하고 변화해 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변화하고 적응하는 일이 진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생각보다. 새로워서 잘 모르고요. 몰라서 실수가 많고요. 실수는 때로는 치명적이기도 해요.
그리고 바로 이런 변화를 통해 겪는 고통 속에서 나온 말이 헬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변화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 같은 거 봐도 많은 게 변해 있고 앞으로도 지금도 변하고 있잖아요. 진행 중이죠. 우리 일상은 스마트폰 덕에 손쉽게 많은 일들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의 삶 또한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도만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 이후로 생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 아프리카 TV 등 그 이전과 다르게 변화도 훨씬 크고 훨씬 글로벌하잖아요. 이제 이런 변화가 미치는 영향 중에 우리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이제 채용 시장일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제 인력을 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도 많은 것을 이제 새롭게 고려해야 하게 되고요. 해가 다르게 이제 새로운 스펙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험 난이도도 계속 바뀌고 시험 유형도 변화에 맞춰서 계속 변하게 돼요. 근데 이런 변화도 힘든데 실시간으로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경험하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하고 희망 없음을 더 크게 느끼게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경제가 다 마비됐죠. 대기업이나 공기업, 중견기업에 다니시는 평범한 직장인들을 제외하고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경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25% 정도 되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변화에 이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에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까지 느끼게 하는 미디어 세상, 이 힘을 더해서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만들게 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헬조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어쩔 수 없이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서 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웃기지 않나요? 왜 헤럴드라는 말은 없을까? 사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변화거든요. 이런 극심한 변화, 그리고 지대담야 저자분이신 이제 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공급이 원활히 돌아가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는데 왜 헬조선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분명히 말하는데 헤럴드 또는 자기 국가의 헬이라는 용어를 붙이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안 보일까?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요. 혹시 주변에 서방문화권 외국인 친구 중에 자기 국가에 대해서 헬이라는 단어를 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한번 대화 나눠보고 싶다. 제 이야기 갑자기 왜 꺼냈냐면 갑자기 궁금해서요.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영국은 우리랑 비슷한 체제인데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요. 미국은 18등이고요. 영국은 13등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청년 실업률이 40%에 달하는 스페인의 행복지수는 30등이에요. 스페인은 심지어 2010몇 년도 15년도였나 경제위기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보다 GDP가 낮을 거거든요. 제가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30등이에요. 근데 대한민국, 중국, 일본은 각각 61등, 94등, 62등으로 상당히 낮은 순위를 기록해요. 행복지수에서. 참 희한하죠? 문화적인 차이려나? 네, 이걸로 나중에 질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죄송해요. 그냥 신기하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는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 힘들고 미디어의 영향을 받아서 부의 양극화와 희망 없음을 느끼기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살아나가야 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 부분도 좀 중요할 수 있잖아요. 또 이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만 더 이야기해보면 제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삶은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이제 무언가 상호작용하고 부딪히며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삶 자체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삶에는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하지만 살아가는 과정에서 의미가 생겨요. 우리가 어디에 동기부여를 받거나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나 꿈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얻게 되고 또 그 얻은 것을 가지고 에너지로서 활용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시기에 헬조선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상관없지만 그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혼자 고립되어 있거나 스스로 고립시키고 있다면 현실에서 나아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이유는 제 지난 영상을 보면 더 아실 수 있을 건데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제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 속에 이제 영양가 높은 동기부여 영상도 분명히 많고 좋습니다. 이미 무언가 상호작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걸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이런 것도 전 다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 이전 영상에서 짧게 언급했지만
간접적인 경험 100가지보다 직접적인 경험 한 가지를 통해 얻는 것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진짜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머리로 알았던 게 약간 머리로 아는 것도 정말 충분히 대단한 거지만 한 번의 경험이 주는 교훈이나 의미들이 더 크다고 느꼈어요. 그 많은 변수들,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변수, 업무상의 변수들, 내가 알고 있던 지식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던 피터슨 교수가 이불부터 계세요라고 했잖아요. 특정 책에서. 그 말을 한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해요. 일상에서 간단한 상호작용을 통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할 수 있음을 느끼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삶 자체는 사실 큰 의미가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산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그냥 산다는 거는 스님들이나 부처님들과 같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다 그렇게 사실 수 있나요? 그게 아니라면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일, 현재 내가 불안하거나 어떤 기대하게 되는 특정한 일이 있다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나 기대하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 감정, 불안하고 기대하는 감정을 에너지 삼아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오늘을 사는 거죠. 즉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교류나 상호작용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게 떠오르는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게 어떨까요? 대단할 필요는 사실 없잖아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제가 현재 변화 속에서 힘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전체 글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내용이에요. 급격히 빨라진 변화 속도에 우리 많이 지쳤어요. 너무 빠르니까 급격하게. 근데 거기에 사회 양극화를 급격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매체들 우리가 실시간으로 접하게 되면서 현실에 희망 없음을 느끼고 박탈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헬조선이란 용어를 만들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사회 환경과 상호작용하고 교류하자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일부터 하는 거죠.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이불 개기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소하지만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부터 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게 제가 앞서서 말한 모든 내용의 요약 내용입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의견 남겨주시면 저도 배우면서 수용할 거고요. 필요하다면 제 의견을 좀 더 남겨놓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뿅.